바쁜 하루 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 경제 소식 업데이트해드려요.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증시 여전히 조금 불안정해 보입니다. 이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가 됐는데도 이 탄핵 가결 이후에도 이 증시가 좀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탄핵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 고비를 넘겼는데 금융시장 반응은 무덤덤합니다. 코스피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매도 공세 속에 이제 소폭 하락해서 2,490선을 밑돌았고요. 코스닥은 0.69% 상승했지만 여전히 700선 아래입니다. 환율은 오히려 되려 올랐습니다. 예, 달러당 1,435원을 찍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나흘 연속 하락한 이후에 나흘째 반등하면서 V자형 회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스피는 3%가량 연초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앞서 지난주였죠. 주초 이 탄핵이 무산된 이후에는 이제 월요일장 그야말로 이제 블랙 먼데이 수준이었습니다. 네. 나흘 연속 떨어지면서 2,400선 아래로 2,360선까지 연중 최저 찍었고, 이 코스닥은 5% 넘게 급락을 해서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후에 연기금, 무제한 유동성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금융당국의 발표로 인해서 반등은 했지만,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월간 기준 지난 7월부터 국내 증시가 5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이번 달까지 하락하게 되면 6개월 연속 하락세인데요. 예.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긴 하락세는 IMF 위기 때 7개월 연속 하락한 바가 있고요. 예. 6개월 연속 하락은 이번 포함 세 번째입니다. 2000년 IT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번 달까지 반등을 못하게 되면 세 번째로 역대 세 번째로 6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수급입니다. 수급이 여전히 불안한데요. 외국인들 국내 주식을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은 이제 이 탄핵 가결 이후에 이제 조금 선회하고 있는데 예. 외국인만큼은 지금 기업 실적도 그렇고요. 국내 경기도 그렇고요. 특히 외국인의 이 매수를 유인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네네. 특히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하다 보니까 증시는 환율은 점점 불안한데요. 어제 또 올랐습니다. 1,435원입니다. 이 수준은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2022년 10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데 지금 이렇게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국내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 가속화를 유발할 수 있죠.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좀 급등했던 원화 환율이 다소 좀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예. 근데 지금 실제 탄핵까지 지금 헌재 판결 수개월 남아 있죠. 그렇죠. 적게는 3개월, 많게는 이제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라는 점,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점 때문에 원화값이 반등을 좀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 예. 특히나 이제 이 미국 우선지를 표방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취임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스트롱 달러에 일조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초중반에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아니 방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게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히 이제 좀 꽤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계속 좀 이렇게 불안정한 뭔가 이렇게 투자 메리트가 좀 없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좀 아무래도 이 외국인 자본이 돌아오기는 당분간은 좀 어렵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예.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증시에서는 기업 실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업 실적이 좋아지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경기가 앞으로 2년 연속 더 어렵다는 겁니다. 예. 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고 내년보다 후내년 2020년이 더 어렵다라고 이미 1%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기우는데 구태여
경기 좋은 우리나라보다 더 경기 좋은 미국에 투자를 하지 구태여 경기가 꼬꾸라지고 있는 한국에 투자할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도 달러로 바꿔갈 때 손해입니다. 그렇죠. 한차 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유인할 이 매개체가 거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먹구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반면에 근데 가상자산 대장주죠. 비트코인은 10만 6천 달러 넘어섰더라고요. 와, 이게 계속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소장님? 맞습니다. 이 독야청청 비트코인만 지금 또 오르고 있는데요. 예. 전고점을 10여일 만에 또 넘어섰습니다. 밤 사이에 또 최고치입니다. 달러 기준 10만 7,700달러 찍었습니다. 네네. 원화 기준 1억 5,400만 원대. 미 대선 당에 7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됐으니까 대선 이후 상승률 50% 넘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기 위해서 기금 만들 계획이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예. 그냥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니까 이제 또 불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예. 실제로 백악관 내 가상자산 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에 모두 친가상자산 인물을 쏙쏙 지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향으로 지난주 미국에 상장된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 ETF에 총 21억 달러, 3조 원이 순유입된 겁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17일, 18일 현지 시간으로 올해 마지막 미국의 FOMC 회의가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95% 반영하다 보니까 이것도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고요. 예. 또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른바 산타랠리.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은 크리스마스 직전주에 가격 오른 횟수가 총 7차례였습니다. 예. 또 최근에 이 비트코인만 대량 매집했던 이제 이 코스닥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 급등으로 돈 벌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달 말 나스닥 100종목에 편입될 것이다 라는 소식으로 오늘 새벽에도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어서 뭐 11만 달러가 아니라 이러다 정말 상상도 못한 20만 달러 찍는 거 아니야? 라는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럴 때 저 같은 이제 개인들은 제일 고민되는 게 이때라도 들어가야 돼 말아야 되거든요. 되게 답변해 주시기 힘드시겠지만 왜냐하면 또 다음 달에 이제 트럼프 취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저는 소심해서 예. 갈 것 같지만 예. 지금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1억 5천만 원에 사서 얼마에 팔려고. 이게 실적이나 뭐 펀더멘탈이나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다면 투자를 하겠는데 예.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 만에 하나 정말로 야 나만 이 상승장에 소외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 사실은 이런 가상자산은 소수점 8자리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비트코인 1억 5천만 원 안 주고도 10,000원 주고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일 그런 이제 꼭 이 상승장에 꼭 동참하고 싶다.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 모은다면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도 오히려 알트코인 그동안 상승장에서 좀 소외됐던 예. 가격이 저렴한 알트코인이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1억 5천만 원짜리가 3억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예. 1,000원짜리가 2,000원 가는 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승률 면에서 알트코인이 더 갈 수는 있다. 다만 이거 누구도 책임 못 집니다. 그렇죠. 100% 본인이 투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의 몫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을 좀 둘러볼까 하는데 한동안 얼어붙어 있던 부동산 시장 탄핵 사태 이후로 퇴직연금까지 깨서 집 사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소장님? 맞습니다. 지난해 퇴직연금 깬 이제 직장인들 1년 전에 비해서 30% 가까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거 깨면 손해입니다. 세금 공제 받았던 거 다 돌려줘야 하고 각종 수수료까지 덤으로 물어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가운데 8명은 주택 구입했다는 겁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 때문에 퇴직연금을 깼는데 워낙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시기도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생애 첫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각종 문턱을 낮춰놨는데 근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영끌해서 퇴직연금까지 깨서 영끌해서 집장만에 나섰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런 기사가 나면 이제 항상 아까 비트코인처럼 좀 불안해지거든요. 나만 소외되나? 어떻게 보세요? 내년 상반기 이 부동산 시장? 일단 지금 뭐 탄핵 사태며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당장 이제 부동산 시장은 좀 거래 절벽입니다. 거래 절벽인 거 맞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문제는 예. 내년부터 이제 수도권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가 이런 수급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값이 좀 들썩일 수 있고 예. 특히 집값이 들썩이게 되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월세 시장은 먼저 반응합니다. 아, 네네. 따라서 이런 건 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어떨지 증시나 부동산이 어떨지 벌써부터 걱정되는데요. 저희가 매주 우리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